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하스피스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호스피스를 받으시다가 환자분이 임종하신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임종하신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는 치료를 받는 중에 돌아가신 경우이므로 의료진의 사망 선언 후 가족이 정한 장의사에 전화하면 장의사에서 고인을 병원에서 모시고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양로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양로병원에서 환자가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사전 지시서 (Advance Directive가)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료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서류입니다. 폴스트,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좀 하면 좀 어색한데 생명 연장 치료 여부에 관한 의사의 오더, 그냥 한국말로 사전 지시서라고 합니다. 보통 핑크색 종이인데 심장이 멈출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CPR에 체크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911을 불러서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에 체크를 하신 경우입니다. 이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911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는 CPR을 심장 마사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CPR을 한다는 의미는 필요시 심장 마사지뿐만 아니라 심장 전기 충격기, 기관지 삽관을 모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DNR, Do Not Resuscitate에 표시를 하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의료진이 사망선언을 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한 후 유가족이 정하신 장의사에 전화를 하면 유가족이 모시고 나갑니다. 그런데 DNR이 아닌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고 911을 불러야 합니다. 911은 와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사망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로병원에서 911에 전화를 하면 파라메딕 구급대원이 오는데 어떤 때는 파이어 디파트먼트, 폴리스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응급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곳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차례로 도착하거나 상황에 맞춰 오지 않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폴리스가 와서 사망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는지 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마치면 장의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망에 대해서 의심점을 가지게 되면 더 조사를 하게 되고 카우니 코로나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카우니 코로나는 검시관이라고 합니다. 이 검시관이 나와서 고인을 부검하는 장소로 모시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시소로 모시고 가는 경우에는 검시소에서 다시 한번 부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이나 양로호텔에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호스피스가 아닌 상태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일반 가정집과 양로호텔에 계셨던 분은 911을 불러야 합니다. 911에 전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메딕, 파이어 디파트먼트 혹은 폴리스 중에 한 팀이 먼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파라메딕, 응급의료진이 나옵니다. 대부분 양로병원은 폴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전 지시서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양로호텔은 가지고 계신 분도 드물고 돌아가시더라도 공식적인 사망선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911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911은 와서 DNR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가능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선언을 하고 폴리스가 이 죽음이 자연사인지 의심적인 사망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양로병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폴리스가 카우니 코로나를 불러서 부검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을 때입니다.
일단 가족은 이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충격으로 정신이 없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고인을 만지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가족은 한 번 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사망 후 겪어야 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호스피스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호스피스를 하지 않는 환자분이 사망하신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치의사가 사망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잠깐 장의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주로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 LA와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한국 장의업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장의업체에서 모시고 가는데 그 후에 장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장의사에서는 손님을 초대하여 장례 예식을 모두 마친 후 장지나 화장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장의사 업체는 일단 말이 편하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알아서 한국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한국 장의업체를 선호합니다. 미국 장의사는 가격이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준다기보다는 선택 사항이 많고 아무래도 다른 문화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한국 업체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 장의사 중에 장지, 즉 묘지가 있는 곳에서 장례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서비스를 하고 바로 이동 없이 묘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장례 비용은 장의사에 따라 많이 다르고 미리 정해 놓을수록 가격이나 서비스 등등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화장업체와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화장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아니면 가격과 상관없이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싶지 않고 아는 분끼리 검소하고 간단하게 저가로 화장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국 컴퍼니를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임종 후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잠깐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서구적인 문화는 죽음을 또 다른 자연스러운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잘 죽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것의 마침표인 것 같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스피스 하시면 빨리 돌아가시나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